주인공은 72살의 홀어머니 김말순 씨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달 혼자 살고 있는 말순 씨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대수, 둘째 대진, 그리고 막내 대호. 하지만 요즘 들어 아들들의 발걸음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말순 씨가 혼자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첫째 아들 대수와 며느리 미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대수야. 갑자기 웬일이니? 며느리 미자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남기신 통장이나 그런 거 정리하셨어요? 말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미자는 남편을 가로막으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 사정이 어려워서요. 대출 이자도 밀렸고 아이들 학비도. 말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자야,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병원비며 장례비며.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둘째 대진과 아내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또 왔네요? 너도 마찬가지잖아. 어제도 왔으면서. 영희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님 내외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재산 얘기했나요? 말순 씨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야들아, 제발 좀.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며느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맞아요. 특히 이 집 같은 경우는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형제들과 며느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말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그만해라. 머리가 아프다. 말순 씨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남은 4사람은 서로 견제하며 속삭였습니다. 막내는 언제 오나? 대호는 맨날 착한 아들 코스프레 하면서. 맞아. 그 애가 제일 무서워.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지만. 그날 저녁 말순 씨가 혼자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막내 대호였습니다. 대호야. 일 끝나고 바로 왔니? 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오늘 형님들 다녀갔죠? 말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신발장에 구두 자국이. 그리고 어머니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또 무슨 얘기했어요? 혹시 재산 얘기? 말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호야, 어머니가 언제까지 살 것 같아서 그렇게 재촉을 하는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들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너만 이렇게 이해해 주는구나. 다른 애들은. 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큰 재산이에요. 말순 씨는 대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하지만 대호의 눈빛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다. 다음 날 오후 말순 씨가 마당에서 혼자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대수와 대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말순 씨는 빨래를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얘기?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형제끼리 다툼도 생길 수 있어요. 말순 씨는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 정말 어머니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집만 해도 시세가. 말순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값, 시세, 너희들 눈에는 어머니가 죽어야 받을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말순 씨는 빨래를 바구니에 넣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안방에서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리는 말순 씨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내가 이런 자식들을 키웠나? 아버지, 당신이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그리고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어머니는 너희들이 실망스럽다. 다음 날 말순 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결정하시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법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결정했어요.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겠습니다. 자녀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게 해주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말순 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아들이 모여 있을 때 말순 씨가 유언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어머니, 어제는 저희가 말을 잘못해서. 말순 씨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들어라. 나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삼형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형님들 때문에 화가 나셔서. 화가 나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어머니 재산만 노리는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워서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미 결정했다. 유언장도 작성했어. 말순 씨가 유언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자 아들들이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대호가 다른 형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다 형님들 때문이에요.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만 깨끗한 줄 알아. 맞아, 대호야. 너도 똑같잖아. 형제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말순 씨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끝까지 이럴 거냐? 그날 밤늦게 대수와 대진이 떠나고 대호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형님들이 그런 식으로. 대호야, 너는 정말 다르구나. 어머니, 저는 진짜 돈 같은 건 상관없어요. 어머니만 계시면 돼요. 말순 씨가 대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너만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다행이다. 어머니, 그런데 정말 모든 재산을 기부하시려고요? 응, 결심했다. 너희 형들 보니까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게 낫겠더라. 대호는 계산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만이라도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어요. 형님들과는 다르게. 말순 씨가 감동했습니다. 정말이니? 대호야. 네, 어머니. 형님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말순 씨가 대호를 안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럼 너한테만은. 이렇게 해서 말순 씨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두 번째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비밀 유언장을요. 며칠 후 오후 말순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말순 씨를 이웃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출혈로 보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의식은 언제 돌아올까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의사가 나가고 삼형제가 남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제 어떡하지? 뭘? 유언장 있잖아. 기부한다는. 아니야, 중요한 문제야. 어머니가 정말 모든 재산을 기부해버리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잖아. 대호가 속으로 계산하며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삼형제가 집에 모여 유언장을 찾았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을까? 유언장. 침실 서랍은 다 뒤져봤는데. 대호가 연기했습니다. 형님들,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대호야, 너도 알잖아. 기부해버리시면 우리는 찾아서 없애자.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으로. 대호가 속으로 웃으며 지켜보다가 잠깐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이 일어섰습니다. 형님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어머니가 따로 또 다른 유언장을 만드셨어요. 뭐? 저한테만 모든 재산을 주신다는. 대수와 대진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너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형님들,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형제들이 대호에게 달려들려 할 때였습니다. 야, 김대호. 내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지. 효자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대호가 갑자기 냉정해지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인정하세요. 우리 모두 어머니 재산만 노렸다는 거. 뭐? 저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안 찾아오다가 재산 얘기만 나오면 매일 와서. 내가 하는 말이 그게 뭐야?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똑같아요. 어머니보다는 돈이 더 중요했던 거. 그때 안방에서 나오는 소리에 세 사람이 놀랐습니다. 너희들, 뭘 하고 있는 거냐?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삼형제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말순 씨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병원에서. 간호사가 잠깐 나간 사이에. 너희들 소리가 너무 커서. 말순 씨가 거실로 힘겹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들들이 당황했습니다. 다 들었다. 너희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어머니, 그게. 말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대호야, 너도 똑같았구나. 말순 씨가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들이 따라갔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던 유언장들. 말순 씨가 서랍을 열며 두 장의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기부하겠다는 거. 하나는 대호에게 주겠다는 거. 그리고 유언장들을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왜 찢으세요? 말순 씨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 너희들이 진짜 어떤 아들들인지 알았으니까. 어머니, 저는 정말. 대호야, 너도 마찬가지다. 형들을 탓하지만 결국 너도 같았어. 그때 말순 씨가 낡은 장롱을 가리켰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알아야 할 건 저기 있다. 장롱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진짜 유산이. 아들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장롱으로 다가갔습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열어봐라. 대호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 대신 낡은 편지들과 손수 짠 스웨터, 목도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순 씨가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봐라. 대진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다. 계속 읽어. 너희들이 어릴 때 엄마가 밤새워 짠 이 옷들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준 건 사랑이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아끼며 살아라. 아들들이 편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0번째 이야기 깨달음과 화해. 아들들이 어머니가 손수 짠 옷들을 보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거 제가 중학생 때 입던 스웨터. 이 목도리는 제가 대학생 때. 대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다 보관하고 계셨어요?
말순 씨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커서 안 입는다고 해도 어머니는 버릴 수가 없었다. 말순 씨가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쓴 거다. 어머니가요? 말순 씨가 편지를 펼치며 읽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어머니가 진짜 너희들에게 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다. 너희들이 서로 다투고 어머니 재산만 생각하는 걸 보니 내가 뭔가 잘못 가르쳤나 싶어서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다. 너희들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말순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 모두 실망시켜서 미안하다. 긴 침묵 후 대수가 먼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대진이 따라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마지막에 대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형님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세 아들이 모두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돈만 생각하게 됐지? 형님들, 저도 미안해요. 저도 결국은 같았는데.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진아, 대호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형님. 그래요. 우리가 너무 한심했어요. 그때 말순 씨가 일어나 아들들을 차례로 끌어안았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들이 돌아왔구나.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세 형제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재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가며 어머니를 돌보며 서로 챙기고 도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말순 씨가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들들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때 찢어버린 유언장들. 사실 어머니한테는 진짜 유언장이 따로 있었다. 어머니, 이 집과 재산, 너희 세 명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아들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가족 모임을 가져라. 그게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남기는 진짜 유산이다. 어머니, 돈이나 집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걸 잊지 마라. 세 아들이 서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드려요. 우리 절대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진짜 유산. 평생 간직하겠어요. 말순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말순 씨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세 아들은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가족 모임은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가장 큰 유산이 뭔지 아니? 뭐예요, 할머니? 바로 사랑이란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사랑을 너희 아버지들에게 물려주었고 너희 아버지들은 또 너희들에게 물려줄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돈이나 물건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사랑은 계속 이어진단다. 그게 바로 진짜 유산이야. 여러분, 이것으로 진짜 유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